안녕하세요. 부동산 상담 엑스퍼트 리얼티 문입니다. 오늘은 2021년 7월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주택 청약에 관한 자주 묻는 질문 FAQ 중 청약 자격 공통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본 FAQ는 2021년 7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관련 법령의 개정, 법령 해석 변경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 사례인 경우에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으며 본 FAQ를 개별 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 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내 집 마련, 주택 청약 전략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유료 상담을 원하시면 네이버 홈 화면에서 리얼티 문을 검색해주세요. 1. 청약 신청 지역 주요 내용 청약 신청 지역을 판단하는 기준인 주택건설지역이란 주택이 건설되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의 행정구역을 뜻합니다. 주택은 원칙적으로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자를 공급 대상으로 정하고 있으나 제4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3항에 따른 청약 가능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고 있지 않아도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청약 가능 지역이란 법령상 용어는 아니나 특정 지역에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청약이 가능한 지역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산업단지의 경우 전국에서 청약 가능하며 서울의 경우 수도권 거주자가 청약 가능합니다. 그러나 청약 가능 지역에 거주하고 있어 청약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와 동등하게 주택을 공급받을 기회가 주어지는 것은 아니며 같은 순위에서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가 주택을 우선 공급받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에만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시장 또는 군수가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할 것을 우선 공급 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 괄호 열고 수도권 투기 과열 지구의 경우 의무적으로 2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야 함 괄호 닫고 에는 해당 거주 요건을 충족하여야만 우선 공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도권 대규모 택지 개발 지구, 행정중 신복합도시 예정지역 등에서 건설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에서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에게 주택의 일정 비율을 우선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청약 가능 지역 전체 신청자를 대상으로 주택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위의 우선 공급을 위한 거주 기간을 충족한 경우라 하더라도 그 기간 내에 계속하여 90일, 연간 183일을 초과하여 국외에 거주한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우선 공급 대상에서 제외되며 다만 세대 원중 주택 공급 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국내에 거주한 것으로 보아 우선 공급 자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청약 신청 지역 및 우선 공급 질문 1. 경기도 과천시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범위는 답변 해당 주택건설지역이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의 행정구역을 말합니다. 따라서 경기도 과천시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 과천시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해당됩니다. 참고로 서울특별시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경우 서울특별시 전역, 인천광역시의 경우 인천광역시 전역이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해당됩니다. 질문 2.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고 있지 않다면 청약 신청이 불가능한지? 답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고 있지 않더라도 청약 가능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에 청약 신청이 가능하나 같은 순위에서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가 우선하여 주택을 공급받게 됩니다. 서울, 인천, 경기도, 대전, 세종, 충남, 충북, 광주, 전남, 전북,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이렇게 구분됩니다. 다만
수도권 대규모 택지 개발 지구 등에서 주택이 공급되는 경우 일정 비율의 주택에 대해서는 해당 주택 건설 지역 거주자와 동등한 자격으로 주택을 공급받을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질문 3.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나 우선 공급을 위한 거주 기간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청약 신청 지역은 답변 입주자 모집 공고 1. 현재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나 우선 공급을 위한 거주 기간, 예를 들면 서울 2년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타 지역으로 청약을 신청하여야 하며 거주 기간을 충족하지 못함에도 해당 지역 우선 공급으로 청약을 신청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당첨이 취소되고 부적격 처리되어 일정 기간 입주자 선정이 제한되는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4. 과거 해당 지역에 거주한 이력도 우선 공급을 위한 거주 기간에 포함할 수 있는지? 답변. 우선 공급 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입주자 모집 공고1로부터 역산한 기준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과거에 해당 지역에 거주한 이력이 있더라도 다른 지역에 거주하다 해당 지역으로 거주지를 옮긴 경우 주민등록표 등 본상 최근 전입일을 기준으로 처음부터 거주 기간을 기산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입주자 모집 공고1이 2020년 1월 1일 기준 우선 공급을 위한 거주 기간은 2년인 경우 2018년 1월 1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어야 해당 지역 우선 공급 자격 인정됩니다. 질문 5. 해당 지역 거주 여부 및 거주 기간을 판단하는 기준은? 답변. 거주 지역 및 우선 공급을 위한 거주 기간은 청약 신청자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실제 해당 지역에 거주하였다 하더라도 해당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거주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주민등록표 초본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 도 거주 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합니다. 질문 6.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제34조에 따른 대규모 택지 개발지구에서 주택이 공급되는 경우 일반 공급뿐만 아니라 특별 공급 물량도 공급 비율에 따라 배정되는지? 답변. 공급규칙 제34조가 적용되는 지역에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특별 공급 물량 또한 그 공급 비율에 따라 배정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대규모 택지 개발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경우 특별시, 광역시 거주자에게 공급 물량의 50% 우선 공급하고 이후 잔여 물량을 전체 수도권 거주자를 대상으로 공급합니다. 또 예를 들어 경기도 과천시 대규모 택지 개발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과천시 거주자에게 공급 물량의 30% 우선 공급한 후 과천시 공급 잔여 물량에 더해 20% 경기도 거주자에게 공급한 이후 다시 잔여 물량을 전체 수도권 거주자를 대상으로 공급합니다. 다만 다자녀 특별 공급의 경우 다자녀 가구 및 노부모 부양주택 특별 공급 운용 지침 제5조 단서에 따라 수도권에서 입주자를 모집하는 때에는 해당 주택 건설 지역 시 군 구가 속한 시도의 50%를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주택 괄호 열고 우선 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한다 괄호 닫고 은 수도권 거주자 괄호 열고 우선 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 괄호 닫고 에게 공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 과천시의 경우 경기도 거주자에게 공급 물량의 50%를 우선 공급하나 경기도 내에서 경쟁이 발생한 경우 거주기간 충족한 과천시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남은 물량이 발생하는 경우 경기도 거주자에게 공급한 이후 잔여 물량을 수도권 전체 거주자를 대상으로 공급하게 됩니다. 질문 7. 행정중심 복합도시 예정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 공급 비율 및 대상은? 답변. 행정중심 복합도시 예정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제34조에 따라 해당 주택 건설 지역 거주자에게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인 현행 50%를 우선 공급하고 있으며 이후 남은 물량은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따라 해당 주택 건설 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자도 공급 대상에 포함하여 공급하고 있습니다. 다. 해외 체류자의 청약 제한. 질문 8.
해외 체류기간 산정 방법,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항 및 제34조에 의하면 수도권의 투기 과열 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을 우선 공급받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에 2년 이상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수도권 투기 과열 지구가 아닌 지역에서도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시장 또는 군수 등 지자체장이 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일정 기간 이상의 거주기간을 설정하여 우선 공급할 수 있습니다. 위 거주기간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역산했을 때 계속하여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기간을 말하며 거주기간 내에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공급규칙 제4조 제6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해외에 체류한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우선 공급 신청이 제한됩니다. 입국 후 7일 이내 동일 국가 재출국 시 국외에 계속 거주한 것으로 보며 출국일은 해외 체류 기간에 포함하지 않고 입국일은 해외 체류 기간에 포함됩니다. 1. 국외에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한 경우 2. 국외에 거주한 전체 기간이 연간 183일을 초과하는 경우 거주 기간이 1년 또는 2년인 경우 입주자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1년 단위로 연간 체류 기간을 산정하여 한 번이라도 연간 183일을 초과한 경우 우선 공급 자격이 불인정됩니다. 기준일 이전, 즉 거주 기간이 2년인 경우 2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도 기준일부터 해외 체류 기간 산정합니다. 따라서 청약 신청자가 우선 공급을 위한 거주 기간이 2년인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나 2년 내에 계속하여 90일 또는 연간 183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 우선 공급 청약을 신청할 수 없으며 다만 입주자 모집 공고일 당일 국내에 거주하고 있다면 기타 지역 거주자, 즉 해당 지역 2년 미만 거주자로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거주기간 2년을 요건으로 하는 경우 해외 체류에 따른 우선 공급 자격 판단 방법은 그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 내 해외 체류 기준을 초과하고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도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기타 지역으로도 청약 신청 불가합니다. 질문 9. 해당 지역 우선 공급을 위한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해외 체류 요건 적용 방법은? 답변 주택이 건설 공급되는 지역에서 우선 공급을 위한 거주기간을 6개월 미만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 제4조 제6항 제1호인 국외에 계속하여 90일 초과 거주만 적용되어 입주자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역산한 거주기간 내에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따라서 입주자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거주기간 내에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이력이 있다면 해당 지역 우선 공급 청약을 신청할 수 없으며 다만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이력이 있더라도 입주자 모집 공고일 당일 국내 해당 주택 건설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라면 기타 지역으로는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거주기간 요건 6개월인 경우의 해외 체류에 따른 우선 공급 자격 판단 방법은 그림 참조해주세요. 해외 체류 기간을 초과하고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에도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기타 지역으로도 청약 신청 불가합니다. 질문 10. 입국일부터 7일 이내 같은 국가로 출국한 경우 해외 체류 기간 산정 방법은 입국일부터 7일 이내 같은 국가로 출국하였다면 계속하여 국외에 거주한 것으로 보아 계속하여 90일을 초과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국내에 머무른 기간은 체류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80일간 A국가에 체류하였다가 국내에 입국, 5일 후 동일한 A국가로 출국하여 50일이 경과한 경우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기간은 130일이 됩니다. 질문 11. 해당 지역 우선 공급을 위한 거주기간이 없는 경우 해외 체류 요건 적용 방법은? 답변. 우선 공급을 위한 일정 기간의 거주기간이 없는 경우에도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이 경우
해당 지역뿐만 아니라 기타 지역으로도 청약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거주기간 없는 경우에 해외 체류에 따른 우선 공급 자격 판단 방법은 그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 전일에 입국하여 국내에 체류 중이라면 과거 해외 체류 여부와 무관하게 해당 지역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 입국일은 해외 체류 기간에 포함됩니다. 질문 12 당일에 출국하여 당일에 입국한 경우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답변 해외 체류기간 산정 시 출국일은 해외 체류일에 포함하지 않고 입국일은 포함되며 당일에 출국하여 입국한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질문 13. 해외 장기 체류 이후 국내에 복귀한 경우 언제부터 해당 지역 우선 공급 신청이 가능한지? 답변. 우선 공급을 위한 별도의 거주기간이 없는 지역의 경우 입국일 다음 날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하는 주택에 해당 지역으로 청약 신청이 가능하나 우선 공급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청약하려는 주택의 입주자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그 기간 동안 연간 183일, 연속 90일 초과 해외 체류 여부를 판단하여 해당 지역 우선 공급 가능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해외 체류자의 청약 제한 예외 괄호 열고 생업 사정으로 인한 단신 부임 괄호 닫고 질문 14. 단신 부임의 적용 기준이 되는 세대원이란? 답변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호 의3에 따른 세대원이 있는 경우를 말하며 청약 신청자의 미성년 자녀의 경우 청약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지 않더라도 해외 근무자 우선 공급 예외 규정 적용을 위한 세대원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가족관계 증명서로 미성년 자녀 유무를 확인하고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있지 않은 미성년 자녀라도 출입국 사실 확인서를 통해 해외 체류 여부 확인 필요합니다. 질문 15.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자도 예외 적용이 가능한지? 답변.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자의 경우에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직계 존속과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다면 세대원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단독 세대주로 되어 있거나 형제 자매, 친구 등의 동거인의 세대원으로 등재된 경우 단신부임 인정이 불가합니다. 질문 16. 생업에 직접 종사하는 자의 의미 및 확인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답변. 국내 기업 기관에 소속되어 해외에 파견된 주재원 및 해외 출장자는 파견 출장 명령서, 해외에서 직접 사업을 하거나 근로자로 채용된 자는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근로 관련 서류, 취업 사업비자 발급 내역 등으로 생업에 종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소명하여야 합니다. 해외에서 발급받은 서류의 경우 번역 공증 첨부하여야 합니다. 질문 17. 주택 공급 신청자만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괄호 열고 단신부임 괄호 닫고 1. 판단 기준은? 답변. 청약 신청자가 해외에 체류 중인 기간 내 입주 모집 공고일 현재 동일한 세대원 또는 미성년 자녀 중 한 명이라도 해외에 체류한 기간이 제4조 제6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괄호 열고 계속하여 90일, 연간 183일 초과하여 거주한 경우 괄호 닫고 단신부임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거주기간 2년의 경우 생업 사정으로 인한 단신부임 판단 방법은 그림 참조해주세요. 또한 세대원 및 자녀가 함께 체류하다가 귀국하였다 하여 바로 단신부임이 인정되지 않으며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우선 공급 거주기간을 역산하여 그 기간 내에 위의 기준에 따른 단신부임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해당 지역 우선 공급을 위한 거주기간이 없으나 청약 신청자가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국내에 거주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으나 세대원 및 미성년 자녀가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기간이 90일 이하라면 단신부임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해당 지역 괄호 열고 주민등록상 주소지 괄호 닫고에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주택 청약에 관한 자주 묻는 질문 FAQ 중 청약 자격에 대한 질의 답변을 살펴보았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